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암레발 특집입니다. AMD의 차세대 CPU 젠3 발표가 약 일주일 정도 남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젠3 발표하기 전에 최대한 나온 정보를 종합해서 젠3뿐만 아니라 빅나비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젠3랑 빅나비에 관련된 게 아닌데 르누아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르누아르가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단품 판매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린 내용에서 르누아르 단품 판매를 시작했다니까 업자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엄청 달았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11번가의 대원 CTS 공식 판매처에 문의해본 결과 단품 판매가 맞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판매 중입니다. 완전히 단품 판매한다는 거 맞아요, 이제는. 실제로 살만한 모델은 4350G에 기반이 되는 CPU가 3300X인데 3300X보다 지금 4350G가 더 저렴한 상태이죠. 확실히 4350G 빼고는 별로 살 제품이 없긴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빅나비에 관한 소식입니다. 빅나비도 출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빅나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비디오 카드에서도 6900XT에 관한 정보가 나왔고, 그리고 다른 외신에서도 빅나비 6900XT에 대한 정보가 몇 개 더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자면 나비 21으로 출시되는 빅나비는 RX 6900XT가 될 가능성이 높고 16GB의 VRAM이 탑재되며 256비트 폭의 버스 인터페이스에 16기가의 삼성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된다 합니다. 그리고 나비 22에는 RX 6800XT의 네이밍이 될 것이며 12GB의 VRAM이 탑재되며 192비트 폭의 버스 인터페이스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500 언저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RX 6700XT 같은 경우에는 6GB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되며 폭은 192비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512비트 및 384비트의 버스 인터페이스에서도 16GB 및 12GB의 VRAM이 가능하므로 최종 사양이 출시될 때에는 AMD가 이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900XT 같은 경우에는 3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8+8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타입이 1개, 흐드미가 1개, DP 포트가 2개가 탑재될 것이며 클럭 속도의 경우 최대치가 2500MHz가 된다는 놀라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이게 가능하려나? 이렇게 되면 정말 발열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6700XT와 같은 경우에는 2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8+8핀 또는 8+6핀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나왔던 루머랑 유출된 스펙이랑 거의 비슷한데 아마도 루머대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암레발로 한번 계산해 보자면은 전성비가 50% 이상 상승되면은 6900XT가 300W니까 5700XT의 2배 이상의 성능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6900XT가 약 3080 수준의 성능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6800 같은 경우에는 3070이랑 비슷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진짜 클럭이 2500MHz까지 터진다면은 관건은 발열일 것 같아요. 발열을 어떻게 얼마나 잘 잡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3080 같은 경우에도 관건은 발열이라 했는데 발열을 다 잘 잡은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니까 AMD 제품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AMD가 최근에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서 RX 5000번대의 버그를 많이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아니 이제 라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최대한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간 알려진 문제들을 완벽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해결했다는 것일 뿐 아직도 해결할 것들이 남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CPU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AMD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인 37.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해외 중화권 매체에 나온 내용입니다. AMD는 CPU 시장에서 점유율이 37.5%에 도달했으면 이는 2006년 4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드디어 점유율에서도 인텔을 어느 정도 따라잡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들려줄 소식은 트위터발 루머입니다. AMD의 CPU 및 APU의 비공식 로드맵이 유출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한번 다뤄드렸는데, 아래 칸은 APU 라인업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는 윗칸을 주로 보시면 돼요. 윗칸이 CPU 라인업이에요. 보시면은 워홀이 아마 베르메르의 리프레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DDR5의 실제 적용은 워홀이나 그 이후나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DDR5가 내년에 당장 나온다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홀도 제 생각에는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밑에 APU 라인에 보시면은 다 DDR4였다가 램브란트 넘어와서 DDR5가 적용되는데 이게 아마 5호를 기반으로 한 APU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라야지 2021년 하반기, 늦으면은 2022년 상반기가 돼야지 DDR5가 실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소식은 5800X와 5900X가 벤치마크 내용이 해외 벤치마크 사이트에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리자면은 AMD는 이번 CPU를 4000번대로 출시 안하고 건너뛰고 5000번대로 출시해서 APU와 CPU의 숫자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 자세히 전해드렸죠. 이 내용은 위에 카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800X와 같은 경우에는 8코어 16스레드고 1900K의 거의 버금가는 성능, 약간 더 좋은 성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K 벤치마크 환경에서 1900K보다 CPU 프레임에서 약 20프레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전체 프레임 레이트에선 여전히 인텔이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4K 프레임 레이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게 4K 환경으로 갈수록 CPU보다는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의미한 데이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900X와 같은 경우에는 12코어 24스레드의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900X 대비 멀티 스레드에서는 최대 15% 그리고 단일 스레드에서는 25% 정도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 스레드 성능 테스트에서 5900X는 9481점을 획득하여 3700X에 비해 75%가 향상된 성능을 냈고 3900X에 비해서는 15%가 향상된 성능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5950X와 같은 경우에는 16코어 32스레드 구성에 72MB의 캐시 메모리가 탑재되고 5600X와 같은 경우에는 6코어 12스레드, 이전에 6코어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6코어 12스레드에 35MB의 캐시 메모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실히 8코어 모델이 166 구조로 출시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소식입니다. 5900X와 5800X의 출시일은 10월 20일 또는 10월 27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10월 8일 발표 이후 10월 20일이나 10월 27일에 출시할 거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때 5600X, 5800X, 5900X 및 5950X 등 4개의 CPU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 언론에 따르면은 RX 6000번대에는 10월 28일에 발표되고 11월 중순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내용인데 리사스가 젠3는 새로운 차원의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MD는 이 회사의 CEO인 리사스가 다음 시리즈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하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AMD CEO 리사스는 젠3의 아키텍처는 고객과 팬을 위해 라이젠은 항상 컴퓨팅을 홍보하고 이를 보다 높은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젠3는 사용하면 성능 면에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MD 향후 프로세서는 IPC가 17% 향상되고 10코어 20스레드를 구성하는 새로운 하이엔드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3는 TSMC에 개선된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15% 이상은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I와 AMD는 젠3 베르메르 지원이 포함된 베타 바이오스를 배포했습니다. 베타 바이오스의 내용은 별다른 건 별로 없고 베르메르를 지원해준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버클럭을 개선했다, DDR4 메모리에 오버클럭킹 솔루션을 향상시켰다, 뭐 이 정도 내용이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씁쓸한 소식인데 에이수스가 B450 보드의 리프레시 제품을 출시합니다. 리프레시 대상 모델은 스트릭스, 터프, 프라임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아마 젠3를 지원 안하고 리프레시 제품은 젠3를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에이수스 자체에서는 B450 보드에 대해서 젠3를 지원 안 해주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지원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점점 확률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발표날 밤을 꼴딱 새서라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안녕.